안녕하세요. 레드크로스 뉴스의 민지선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가족들. 그 모든 걸 그리워하며 지내온 반세기 세월이 다 보상될 순 없겠지만요. 이들에게는 이산가족 상봉만이 유일한 희망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지난 8일 이번 이산가족 상봉 최종 대상자 명단이 남북 적십자를 통해 교환됐습니다. 남북 적십자사는 10월 8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서 2015년도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최종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북측에서 생존이 확인됐던 106명의 가족 중에서 건강 등의 사유로 상봉을 포기한 인원을 제외한 90명이 북한에 사는 가족과 상봉을 하게 됐는데요. 그중 이번에 남동생을 만나게 된 87세 김우종 씨는 고령에 몸은 불편하지만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시게 된 소감 어떠세요?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잠을 못 가실 만큼, 못 자실 만큼 기분이 좋으시다, 그렇죠? 이번에 가서 누구 만나세요? 저기 우리 막내 동생. 만나시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아니 하고 싶은 말씀이 뭐세요? 동생 만나시면? 뭐 눈물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래도 말씀하셔야 돼요. 눈물은 천천히 흘리시고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제일 묻고 싶은 거라. 엄마 소식을 제일 묻고 싶어요. 어머니 소식, 어머니 소식. 근데 지금 벌써 소천하셨겠죠? 벌써 하나 계시죠? 그렇게 모르지. 지금 어디 가시는지 어머니 소식. 예. 그래서 어머니 지혜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거 맞아. 어머니 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니 소식이 제일 궁금하죠. 그럼요. 예. 그래. 저희도 지금 이번에 정말 이렇게 우선 정말 수만 명 중에 뽑히셨거든요. 우선 우리 행운의 할아버지시고요. 근데 앞으로 정말 이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상시로 만날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최종 명단에 포함된 북측 방문단 97명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측 방문단 90명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헤어진 가족을 금강산에서 상봉하게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매년 진행되는 적십자 바자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국내 최대 바자 행사인데요. 1984년에 시작해 올해로 32회째를 맞은 2015 적십자 바자가 지난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주관하며 정부 부처 국무위원, 차관 부인, 금융기관장 및 정부 투자기관장 부인들과 기업들의 사회공헌으로 진행된 2015 적십자 바자가 13일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자로서 매년 열리는 적십자 바자에는 많은 봉사원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적십자 바자는 1984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32회째를 맡고 있는데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돕기 위해서 저희 기금모금 목적으로 바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90여 개의 판매 부스가 설치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특히 16개국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도 참여해 각 나라의 전통 미니품과 전통 음식 등을 판매하며 나눔에 동참하는 등 다양한 물품과 농수산물 등이 시중가보다 최대 80%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양한 물건도 많고요. 또 각국 대사 부인들께서 좀 신기한 물건을 많이 갖고 와서 여러 나라 물건 특산물도 구경할 수 있어서 좋고요. 또 싼 물건들도 많이 있어서 쇼핑하기가 좋았어요. 원래 13일 날 대한적십자사에서 바자회 한다고 제가 행사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딸이 RCY 봉사활동도 관심 있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바자회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 근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여기 각계 진짜 국제 교류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참 잘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재밌고 특이한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날 바자에서 판매된 물품 수익금은 조선가정과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사회 취약계층 돕기에 전액 사용되게 됩니다.
불행한 유년 시절을 보낸 엄마는 자신의 아이들에게만큼은 그러한 불행이 이어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는 한 엄마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따뜻한 온정이 절실한 이 가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랑보다는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진 성장기, 그리고 결혼 생활. 그 불행으로 인해 공황장애를 앓는 엄마 현수 씨. 그리고 유아 우울증의 발달장애, 언어장애로 힘겨운 6살 지훈이. 이혼으로 혼자가 된 엄마 현수 씨는 일을 할 수 없는, 오히려 치료가 필요한 환자지만 아들 지훈이의 병원비로 불어나는 빚 때문에 막막한 현실이 힘겹기만 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을까? 아이들의 미소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마음.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그 간절한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사는 곳곳에 함께하고 있는 적십자. 그중 가장 친숙한 곳이 바로 헌혈의 집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헌혈의 집 구리센터를 찾아갑니다. 서울의 동북쪽, 하남시와 남양주시 사이에 위치한 구리. 그 도심 한중간에 위치한 헌혈의 집 구리센터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경의중앙선 구리역 인근에 위치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 백화점과 영화관 등 구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 확장 이전을 해서 그런지 깨끗한 시설에 넓은 공간이 마련돼 있어 더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구리센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 매일 평균 70명 정도의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고 있고요. 주말은 100여 명 정도의 헌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은 헌혈 예약률이 높아서 30명 정도의 헌혈자분들이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헌혈의 집 구리센터는 다양한 시민들이 찾는 곳으로 이들이 마음 편히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신식 시설과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이가 볼 때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올라왔어요. 동생 권유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도 남한테 약간의 도움이나마 될 수 있다는 그런 뿌듯함, 그런 거죠 뭐. 헌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진을 통해 몸 상태를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건강한 몸으로 헌혈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진하는 과정은 필수 코스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헌혈하기에 건강해 보이시네요. 문진이 끝나고 본격적인 헌혈에 들어갔는데요. 노련한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바늘을 꽂아주시고 이제 간단한 손 운동을 하면서 편히 헌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사 선생님이 검사도 하시고 직접 헌혈도 하시네요. 왜 직접 헌혈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 직원들도 50회 이상 하신 분들이 여러 명 있으시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봤던 간호사들이라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네, 헌혈자분들이 느끼는 그 불편함 이런 것들도 저희 직원이 몸소 해봐야지 알 수 있으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헌혈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면 큰일 나요. 헌혈 관련 증상자 처치실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움직여야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의 3개월에 한 번 해요. 선물도 주시고 피 검사도 그냥 되는 것 같고 몸에 있는 피 어차피 생성되니까 나가도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이곳. 헌혈의 집 구리센터에서 여러분도 헌혈에 동참해보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실 겁니다.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헌혈은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으로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합시다. 헌혈! 지난 10월 3일 울산 두동 글램핑장에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의 헌혈자 및 가족 50여 명이 모여 등록 헌혈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ABO 프렌즈 글램핑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요리 체험과 캠프파이어 및 레크레이션 등이 진행됐는데요. 여러 연령층의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 하나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5회 대한적십자사 착한 광고 공모전 이야기인데요. 시리아 난민 아동들에게 사랑의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출품 작품당 만 원씩의 기부금이 적립돼 시리아 난민을 위해 사용됩니다. 공모 분야는 인쇄 광고, 프로모션, 기획, 영상 분야입니다. 멋진 아이디어 하나로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착한 광고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드크로스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